네, 안녕하세요. 코칭라인 선미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제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의 일단 뭐 경력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우선은 필리핀 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대한항공 경력직 객실 승무원으로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외항사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고요. 저도 처음부터는 이제 국내 항공사를 바라보고서는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제 과는 공대거든요. 그래서 공대를 막 다니는데 친한 친구가 승무원을 이제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친구는 관광대로 아예 이제 1학년이 끝나자마자 전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꿈을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가진 꿈이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 친구를 따라서 나도 관광대를 좀 이제 복수 전공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호텔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공대에서도 저는 또 토목공학과와 이제 호텔 경영학 두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승무원 준비를 했고, 처음에도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일단은 대형 학원을 다녔었어요. 대형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뭐 면접에서 뭐 치아 8개 미소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스터디 친구들하고 면접을 연습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잘 외웠어요. 잘 외우고 제 자체가 조금 약간 그래도 좀 자신감 있고 좀 목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우렁차게 그 제가 준비해온 답변들을 완벽하게 좀 외우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됐고,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지원인 아시아나 항공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도 아시아나가 한번 이제 실무 탈락이 되면은 서류 합격이 또 다시 되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아시아나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경련이 미친 듯이 일어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면접관님도 얼마나 불편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과는 실무 탈락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보자. 내가 너무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제 저희 학원 친구들과 스터디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매일 이렇게 치아 8개 보이는 미소를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얼마 있다가 또 대한항공 채용이 떴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한항공을 첫 지원을 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네, 실무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봤을 때는 실무, 임원, 그 다음에 체력, 신검에 이제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이 아예 없었어요. 또 실무 합격이 이제 덜컥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대한항공을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자만했죠. 그리고 면접 가기 전에 한번 저희 어머니하고 제 동생 앞에서 면접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서는 정말 그 학원에서 배운 치아 8개 미소에 좀 제가 기계적으로 외운 답변을 뭐 이렇게 따발총처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엄마하고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좀 너무 너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 좀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되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엄마가 뭘 알아? 라고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면접에서는 그렇게 하고 면접에 갔어요. 그때 어머니 말씀을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제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습을 했어야 됐는데 학원에서 가르쳐준 그 방향이 저는 올바른 줄 알고 네,
그렇게 면접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면접 대답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질문은 워낙 전공이 좀 연관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공을 뭐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전공이 승무원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네, 이러한 질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답변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뭐 친척분께서 그쪽 토목공학 일을 하셔가지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과 출신의 그 공대 진학을 하게 됐다. 그리고 뭐 연계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론상에서는 아무런 연계가 없잖아요. 근데 토목공학도 마찬가지로 되게 팀 프로젝트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워크에서 중요성, 그래서 팀 안에서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런 연계성을 조금 밝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답변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자만했고, 그리고 너무 치아 8개 보이는 미소에 외운 듯한 정말 기계식 답변만에 그렇게 면접관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는 나 너무 잘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합격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정답인 줄 알았으니까. 네, 그리고서는 임원 면접은 정말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네, 가까이에서 정말 이렇게 계속 이 미소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합격이 될 줄 알았는데 탈락이 된 거죠. 제 옆에 두 친구는 승무원이 되었어요. 이제 왼쪽에 있던 친구는 한 실무 탈락을 한 3번 정도 하고선 처음으로 임원을 올라왔던 친구인데 연습이 정말 잘 되어 있었죠. 약간 정말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에피소드도 재밌게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관님들이 막 웃으셨어요. 너무 이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정말 좀 이미지가 너무나도 좋았거든요. 이 친구가, 이미지가 좋은 친구가 면접에서 이제 말을 하다가 염소 소리라고 하죠. 근데 염소 소리에 이제 말을 못 끝내고 이제 죄송합니다라고 네,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옆에서 계속 이런 미소를 짓고 있었겠죠. 면접관님들 보시기에 지원자가 사실 얼마나 진정성이 없어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지금 불안하고 이런 마음에 말도 제대로 못 끝내는데 저는 그렇게 가식적인 웃음으로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게 과연 진정한 미소로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친구가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2명의 친구를 본 결과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재밌게 에피소드를 풀어내고 그거를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한다면 면접관님들이 정말 끄덕여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고, 한 명의 친구는 이제 본인의 말을 다 못 끝냈지만은 그래도 그 모습이 저처럼 기계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이 있어서 그렇게 합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의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그때 깨닫고 이제 다시 준비를 좀 하게 됐죠. 릴렉스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대한항공을 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운이 좋게도 또 실무 합격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실무 합격은 그래도 잘 넘겼던 이유가 실무 합격은 좀 면접이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보는 그러한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치아 8개 미소가 부담스럽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아 8개 미소와 그냥 이제 자연스러운 미소를 좀 섞어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좀 실무는 잘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임원 면접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조금 차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원자가 진정성이 있는 모습인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번째 면접도 이제 임원 면접을 가게 됐어요. 네, 가게 됐는데
그때는 조금 이제 자중하다라는 생각으로 미소도 그러니까 치아 8개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미소만 짓는 그러한 이제 뭐 미소로 면접에 임했었는데, 그때 받은 질문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면접에서 왜 떨어진 것 같은지,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떨어졌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너무 좀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다. 그러니까 면접관님과의 만남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인데, 그러니까 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아마도 좀 탈락의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매일 이게 새벽에 이렇게 출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좀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도 새벽에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봤는데, 오늘 면접에서는 꼭 합격해서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 첫 면접과는 분위기를 좀 다르게 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진솔한 표현을 좀 드리고 나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네, 두 번째 탈락의 요인이. 제가 왜 탈락이 됐는지는 이제 경력직 객실 승무원이 합격된 후에 알게 됐고, 그 뭔가의 깨달음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 때는 이렇게 저의 부자연스러운 모습, 그러니까 정말 치아 8개의 기계적인 말투 때문에 탈락의 원인이 좀 컸던 것 같고, 그렇게 대한항공 임원 탈락, 임원 탈락, 그 다음에는 실무 탈락, 그 다음엔 서류 탈락으로 더 이상 조금 국내에만 치중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외항사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항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외항사 학원을 또 등록을 하면서 그렇게 면접 준비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좀 외항사만 집중적으로 좀 하면서, 그러니까 뭐 외항사 스터디로 뭐 영어 토론 면접도 하고, 네, 그렇게 영어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필리핀 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국내 항공사 위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탈락의 요인은 좀 크게 부자연스러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무슨 포인트로 합격이 됐는지는 그 다음 편에서, 경력직 객실 승무원 합격 편에서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